네, 안녕하세요. 주식 민원 처리반 2부의 이수연입니다. 자, 오늘 장 양시장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강력하게 낙폭 확대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오늘 시장의 급락이 좀 염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달러당 원화 가격도 장중 1,550원 부근까지 치솟으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도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대량으로 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일단 증권가의 시각은 여전히 지수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미국장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 니케이, 중국 증시 다 같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 위주로 차익 매물의 출회 정도이지 이 업황이 좋지가 않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안심시키는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요. 삼성전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전부 다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오늘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는데 여전히 그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베라 루빈의 LPDDR5X가 기존 칩보다 3배 이상 더 들어가고 또 소캠2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라서 여전히 기판 쪽에 대한 관심은 지대합니다. 이 증권가에서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것은 기회이고 주가가 떨어진 것은 의미가 없다. 여전히 성장이나 펀더멘탈은 너무 강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오늘 삼성전기가 장중에 이것보다 더 많이 한 7% 정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일단 오늘 가장 많은 낙폭을 기록한 것은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모먼트들도 있고 일단 젠슨황 CEO 방한 관련해서 오늘 많은 관련주들이 셀 온 물량이 나왔다라고 해석이 나오는데 이들 또한 역시나 조정은 기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근데 참 너무하네요. 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게 참 속상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어제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들도 오늘 장중에 추가 상승을 시도하더니 결국은 애프터장에서 다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었거든요. 다음 주장에 대한 고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나눠봅시다. 자, 제 포트폴리오 시선 강탈 시간에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고 총수익률이 일단 40%에서 이틀 만에 29%로 좀 떨어졌어요. 대덕전자도 세 자릿대 수익률이었는데 지금 98.9%까지 내려왔고 삼성전자도 비중 제일 큽니다. 지금 74% 상승 기록하고 있지만 정말 많이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지금 제 포트 자체 손익이 그 수익금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들 일단은 장기적으로 너무 좋다고 하니까 더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삼성물산 제가 매수했는데 매수 타이밍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크게 하락했고요. 마이너스 14%대 상승률 기록. 다음 장 보시면 한화비전도 어제 하루 반등했다가 오늘 다시 떨어지면서 16%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포트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포트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오늘 정말 강했을 겁니다. 수익을 크게 챙기고 있던 종목도 오늘은 많이 수익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낙폭을 기록했던 종목들도 더 낙폭을 키웠을 텐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저희가 신청 접수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유튜브는 머니투데이 방송이라고 검색하고 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서 적어주시면 주말 좀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민원 처리반 2부 출발할게요. 네, 오늘 주식 민원 처리반 2부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동우, 배준호 위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주름 잡았던 특징주들 탑 10 확인하시죠. 오늘 시장 강했던 종목
강했거나 조금 떨어졌던 종목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지금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PSK 장비주 그리고 로봇 안에서는 로보스타 확인되고요. 반도체 소보장 안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코미코 같은 종목들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도 광통신 쪽으로 최근 급등이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이고 또 클라우드 안에서 마음 AI 최근 상한가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을 바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금융, 은행, 보험 종목들이 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지주도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일단 이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투톱에 비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정말 더 많이 빠졌거든요. 9.9%면 거의 10% 하락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정말 잘 지켜주고 있던 5일선, 이 초록 색깔 선마저 이탈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공급량을 늘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 브로드컴의 최근 실적이 좀 생각보다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 또 생각보다 못 미쳤다. 이런 키워드를 갖다 대면서 또 미증시도 반도체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에 대한 기회인지 김동우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뭐 최근에 낙폭으로 보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 수연 앵커하고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젠스노왕이 오면? 팔아라?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을 못 하시네요. 그렇죠? 네. 네. 또 막상 온다 이렇게 되면 또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지수가 월요일 날 하루 오르고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오늘까지 좀 매물대가 나오면서 3일 연속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인들의 지분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사실 뭐 거의 1000%가 넘게 올랐잖아요. 올랐고 또 브로드컴이나 뭐 이쪽에서 보면은 해석을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뭐 이게 수요가 뭐 AI 관련 반도체 칩이 수요가 예상보다는 적을 거다. 뭐 제 생각은 틀려요.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로봇이 더 많이 생성이 되고 많은 분야에 또 많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칩 공급의 이유를 들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우선 실적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지금 26년도만 해도 지금 환율 때문에 또 영업이익이 더 올라갔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영업이익만 매출 338조에 영업이익만 257조 그리고 순이익만 213조에 달합니다. 이렇게 따져도 PR은 굉장히 낮아요. PR은 굉장히 낮고 PBR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누를까? 자, 자산 배분 구조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쪽 자산 배분에서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놓고 그런데 이게 벌써 10배나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자산 배분 구조에서 차지하는 이 SK 하이닉스의 지분 구조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비중을 축소하는 개념의 매도세고 또 수익 실현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한국 시장에서의 외인들의 지분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까지 해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100조 원이 넘긴 하지만 그만큼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3일 연속 음봉을 그리고 오늘 좀 낙폭이 좀 크긴 했지만 21선을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5일선, 11선은 좀 살짝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추세는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젠슨왕이 왔다는 그 이슈 자체 터지면 조금이는 또 조정 구간 좀 거쳐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만 원 선 이탈이 잠시 나올지라도 지금 이 실적이나 이걸 봤을 때 밸류에이션 자체를 계산해 본다면 지금 물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보다도 높은 게 지금
SK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단한 두 기업을 갖고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반등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두겠습니다. 좀 더 아래 꼬리를 달 수는 있겠지만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바이 의견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 무너지지 않았다. SK 하이닉스 바이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기의 관심을 가져갔던 로보스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보다도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LG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젠슨왕 CEO 방한 전부터 계속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심지어 신고가 터치하고 나서 좀 밀리는 흐름이었지만 여전히 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준호 위원님, 이 종목 지금 자리 어때요? 네, 로보스타는요. 일단은 산업용 로봇과 그다음에 로봇 기반의 이 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영위한 업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보스타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번 주 3거래일 만에 83% 대수익을 함께 하셨던 종목인데요. 자, 로보스타 일단은 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로보스타는요. LG전자가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에요. 그에 따라서 LG전자가 현재 지금 신사업으로서 로보틱스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LG전자는 2028년입니다. 이 2028년을 상업화를 목표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용 핵심 부품인 이 액추에이터를 지금 자체 개발하면서 로봇 부품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액추에이터는요, 모터와 감속기, 그다음에 제어기 등을 통합한 구동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제조 원가를 상당 부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흐름에서 일단 로보스타의 실적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요, LG전자양 매출의 증가 속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분기 지금 로보스타의 전체 매출은요, 141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중에 LG전자양 매출은 23억 원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올해입니다. 올해 1분기 전체 매출이 251억 원에서요. 1년 새에 2배 가까이 좀 늘었죠. 그러는 동안에 LG전자양 매출이요. 지금 111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44% 정도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을 LG전자향 산업용 로봇 거래가 견인한 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본격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장비를 보유한 동사가 이 스마트 팩토리 밸류체인에 함께 묶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요, 정말 꾸준히 상당 시간을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제가 5월 29일입니다. 5월 29일 날에 정확한 골든 스팟 자리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을 이제 함께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정확한 자리, 상승 초동기 내지는 눌림목이 잡게 되면 이런 대수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요. 자, 지금 자리는 물론 상방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우리가 좀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셀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로보스타 저점에서 이미 잘 잡아주셨고 지금 기준으로는 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로보스타에 대한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 바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올해 지금 한 6월 초밖에 안 됐는데 818% 고점 대비해서 급등했거든요. 어제 상한가 터치하고 오늘 두 자릿대로 밀리긴 했는데 이걸 밀렸다고 볼 수 있나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포지션 김동호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제 핫하게 어제 시장이 무너졌는데도 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은 좀 하락세가 나왔죠. 자, 이 부분은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에서 어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따른 중소부장 종목들도 대부분 좀 하락 압력이 좀 컸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지금 서폴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 테크니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ALD 기술 기반에서 ALG 차세대 공정 기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세계 최초로 이제 원자층 방막 성장 제조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향후 수요가 올해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납품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면 올해 사실 1분기에는 적자가 좀 났어요. 그건 이제 R&D 부분 쪽 때문에 그랬고요. 2, 4분기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향후에 이 기술로 인한 공급력이 얼마나 또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3만 원대만 보더라도 거의 한 800% 정도 상승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과열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뭐 안 좋은 종목이다라기보다는 PR이 지금 180배가 되고 PBR도 굉장히 높은 상태다 보니까 저는 조금 눌림 구간을 좀 기다리고 그때 좀 저가에서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들어가 보자 하는 의견으로 저는 우선 셀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네, ALG 기술이 그 초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기술이고 또 코팅을 정말 정확하게 미세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셀 의견 제시해 주셨고 또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마음 AI입니다. 이번 주에 그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 급등세 시연했었고요. 마음 AI도 이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거래일에 상한가 터치하고 오늘 21,500원까지 터치가 나왔어요. 다만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서 좀 대부분 많이 밀렸고 이 종목도 15% 급락했는데요. 기회라고 보십니까? 아직은 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보십니까? 배준호 위원님. 네, 동사는요 일단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AI 서비스를 좀 담당하는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 종목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오후 1시에 진행하는 이 배준호의 골든스파 프로에서 관심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마음 AI 먼저 바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에이전트 사업과 그다음에 피지컬 AI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이슈로는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의 이 아이작심을 기반으로 해서요 피지컬 AI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이슈 보게 되면 최근에 지금 이제 미증시가 이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로 머니붐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 섹터에 온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제가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증시에서는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지금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한 데 이어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대형 장기 계약 체결 소식 등으로 최근에 주가가 36% 정도 정말 폭등이 나왔었죠. 엔비디아 역시 이번에 열린 이 GTC 타이베이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개발해서요 첫 AI PC용 칩이죠. N1, X를 공개를 하면서 AI 노트북 시장 진출을 좀 공식화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코어위브와 네비우스 등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주가가 대폭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동사 역시 그에 대한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마음의 같은 경우는요 차트를 제가 좀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해서 정말 꾸준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였어요. 자, 이 자리 6월 1일 날에 제가 골든 스팟 자리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상 오늘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나왔지만은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장이 연출이 되면서 동사도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자리 지금 기술적 위치를 보더라도요. 뭐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부담이 없는 자리다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뭐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바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간 조정을 겪었던 종목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바이 포지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상담해드리러 출발할게요.
네, 주식 민원 처리반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까지 열어두고 있어요. 02786-1022, 1023번 전화번호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입니다. 유튜브로는 머니투데이 방송이라고 검색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한 뒤에 상담 도와드리고요. 이미 좀 상담을 계속 올려주고 계셔서요. 접수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전기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79만 원에요. 비중 60%요. 179만 원에 비중 60% 들고 계시고 요거 수익 나다가 지금 손실 진입한 거예요? 그렇지, 오늘 샀는데요. 수익 좀 나다가 좀 막판에 좀 밀렸는데 애프터장에서는 조금 복구를 했는데 네. 좀 향후 좀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전화 좀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하게 또 장바구니에 담으셨다,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비중이 한 번에 좀 많이 태우신 것 같아요. 일단 김동우 위원님께 삼성전기 더 갈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기존에도 삼성전기로 수익을 좀 보셨을까요? 아니요, 저기 현대차 오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로 좀 갈아탔어요. 근데 한꺼번에 60%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셨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실까요? 청구증 한 200만 원 좀 넘으면 좀 생각 중에 있어요. 네. 우선 지금 오늘 이제 조정 받을 때 좀 들어가신 부분은 우선 뭐 단기 전략으로는 저는 괜찮게 봅니다. 괜찮게 보고 한때 이제 삼성전기 자체가 219만 원대, 거의 시가총액이 170조가 넘었었죠. 근데 지금 자본금이 이제 10조 원으로 봤을 때 사실은 PER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지금 103배 정도 되긴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 삼성전기에서 들어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AI 칩이 중요하다라면 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한 이 전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될. 그래서 MLCC라 그래서 이제 멀티레이어 이제 세라믹 커패를 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일반 에어컨 쓸 때도 좀 다른 전선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쓰는 것도 굉장히 멀티플하게 굉장히 고전력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삼성전기가 독보적으로 지금 매출도 올해 더 늘어나고 내년에도 더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좀 하락이 나오고 오늘도 장중에 시작은 약간 하락세에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어서 저는 이제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중이 60%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좀 노리시는 건가요? 네네, 단기적으로요. 네,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자면 근데 이 금리 인상 카드라든지 이제 대내외적인 글로벌 이슈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삼성전기의 ETF 상품 뭐 이런 것들 있죠. 레버리지 상품 이런 거에서 이제 비중 조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든 어떤 ETF의 상품 그 상품 내에서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런 매도 물량이 좀 일부 나왔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160만 원 정도가 1차 지지선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반등 시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200만 원대 내외까지는 반등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비중 조절은 좀 잘 하시면서 좀 대응하신다라면 중기적으로도 또 좋은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으시니까 60%시면 목표가 200만 원 내외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다. 하지만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라면 160만 원대, 155만 원까지는 좀 감소하시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드릴 건데요.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전기는 200만 원 다시 넘을 수 있다라고 보셨고 다만 155에서 160만 원대 지지라인 잘 확인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정보 봐드릴까요? 가온티스 69,000원에 15%인데요. 네. 이거 매도를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꼭 알고 싶어요. 네, 언제 사셨을까요? 이게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수익이 났었는데 안 팔았었거든요. 아, 그러면 4월 달에 한번 8만 원 넘었었는데 그때 안 네, 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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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네. 계셨더니 지금 손실로 바뀐 거잖아요. 네. 아, 전 참 그럴 때가 제일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수익이 났는데 못 팔고 들고 있었더니 손실로 바뀌었을 때. 근데 지금 손절을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좀 버틸지 그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그나마 네. 5%는 손절을 했어요. 매도 치고. 그 배준호 위원님 잘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수익 보셨다가 손실로 좀 전환되셔서 마음이 좀 안 네. 좋으시겠어요, 맞죠? 네, 그럼 손절 그나마 5%를 네. 손실 보고도 그냥 5%를 매도를 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네. 대응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좀 이슈로 보게 되면요, 가온치스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 협력 중의 핵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팹리스 고객의 아이디어를 실제 양산 가능한 칩으로 구현하는 제품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1,000억 원 규모의 수주장고를 좀 확보를 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체크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권까지 갔다가 일단 재반 이평선을 모두 깨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반도체 섹터 봤을 때 전일 미증시에도 일단은 브로드컴을 좀 위시로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좀 급락이 좀 보였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를 좀 위주로 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그 역시 좀 여파를 좀 받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동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거든요.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일단 지지라인 체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으로 제가 4만 5천 원 말씀드릴게요. 4만 5천 원.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지라인은 4만 5천 원이에요. 만약에 이 4만 5천 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꼭 체크를 하시고요. 일단 만약에 지지라인 지지를 받고 단기 반등을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6만 9천 원 부분이세요. 그래서 뭐 이 종목까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좀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실 때 물타기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비중 자체가 뭐 15% 정도 되시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원체 물타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꼭 물타기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지라인 체크하시고요. 이 지지라인 지지받는 선에서 일단은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그다음에 조금 평단가를 낮추시고 일단은 엑시트 하시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온칩스를 10만 원 목표를 보고 있었거든요. 목표가가 10만 원이라고요? 아니요, 예, 그렇게 보고 안 팔았었더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청자님 좀 매수하신 물론 이제 목표가 설정하시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상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익 중이다가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지라인 체크를 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 지지라인을 깨게 되면 아쉽지만 일단은 우리가 조금 미련은 버리시고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좀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좀 손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손절가를 설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중 확대 괜찮다. 근데 다만 좀 평단가 올라오면 얼른 탈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다음 유튜브 봐드릴게요. 그린 리소스를 주셨고요. 2만 250원, 15%. 일단 제가
말이 좀 끊긴 게 일단 매수가가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11,750원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거든요. 일단 반도체 쪽인데요. 1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그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1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동우 위원님 해결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그린 리소스예요. 네, 그린 리소스. 네. 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산 가격 대비 지금 네, 50%. 가격대가 지금 22,500원이어가지고요. 그냥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린 리소스에 대한 욕심이 좀 날만한 게 뭐냐면 23년도, 24년도 보면은 뭐 매출이 100억대 뭐 이러다가 25년도에 매출이 무려 1,000억대가 넘어버렸고 순이익도 100억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 여전히 조금 풀리지 않은 이제 숙제들이 뭐냐면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과 그리고 순이익의 괴리율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1분기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게 잘 나왔거든요. 이 254억 정도의 매출에 지금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그러면 내릴 이유가 있을까 할 정도인데 뭔가가 지금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이유가 없지는 않은데 그 부분들을 뭐 지금 뭐 다른 섹터들도 보면 뭐 K뷰티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계속 내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 이제 비중이 15% 정도시지만 거의 반토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세의 매출과 실적이라면 지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이제 소재에 코팅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섹터거든요. 업종이고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히토류의 또 그런 코팅. 그래서 저는 반등을 좀 기다려 보자. 그래서 지금 사실 추가 매수를 웬만하면 저도 잘 안 시키는데요. 지금 11,000원대라든지 10,000원 정도라면 일부 매수 추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단가 조금 낮추신다라면 저는 17,000원대 그리고 18,000원대까지는 일단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때 가서 한 번 더 전략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릴리소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릴리소스 빠른 시일 내에 13,000원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메꾸면 되니까요. 손실을 성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벤티지랩입니다. 48,707원에 8%인데 자, 이분은요. 추가 매수 타점을 궁금해하십니다. 배준호 위원님, 쯤에 가능할까요? 네. 일단 이메티지랩은요, 마이크로 플루이드 기술을 좀 활용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과 양산을 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치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탈모 치료제 이런 부분들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제가 정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본 설명 좀 드려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올해 10월입니다.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에 이어다가 최근에 지난 3월이죠. 지난 3월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어요. 제반 이평선을 모두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일단 투심이 좀 위축이 된 부분도 사실상 있고요. 저는 이제 물론 미증시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 좀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바이오 sek터 내에서도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거의 근처예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만약에 지금이 이제 오늘 이제 현재가 오늘 종가를 깨게 되면 이 종목은 사실상 우리가 지지라인 좀 체크를 한다면요. 지지라인 체크를 한다면 우리가 사실상 34,000원까지 좀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사실상 34,000원까지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사실상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도를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은요, 더더군다나 변동성 자산 상당히 좀 심하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종목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종목은요, 언제든지 일단은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추가 매수가 아니라 일단은 매도하시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매도를 권해주셨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금 확보를 해 두시는 것도 방법이라서 배준호 위원님께서 길 설정을 좀 잘 해주셨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 75,10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지금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 이 종목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도와주세요, 위원님. 네,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이스X의 이제 뭐 투자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랠리를 하다가 5월 7일 88,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금감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스페이스X의 청약 부분에 좀 감사가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악재가 아닐 수는 없어요. 악재가 아닐 수는 없는데 미래에셋증권만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뭐 올해도 순이익만 3조 원에 달하게 수익이 난다는 예상이 있고요. 현재 물론 이제 모든 증권사, 금융사들이 부채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다시 급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라인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27년도에는 좀 이 실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65,000원에서 7만 원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 계시는 부분에서 7만 원 내외에서 7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려준다라면 저는 일단 전체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65,000원에서 7만 원 사이까지 반등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엑스게이트입니다. 26,551원에 13%고 뭐 지인분이 사라고 하셔서 샀는데 이게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시래요, 위원님. 네, 정말 빠르게 제가 종목 선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안 관련주, 양자 관련주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 양자 컴퓨팅 기업에 총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의미해서 일단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엑스게이트 양자 관련주 대장주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게이트는요, 올해 4월부터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일단 조정이 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 자체가 상당히 고점이시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지지라인으로 15,000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5,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일단 매도 말씀드리고요. 15,000원 지지받고 단기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단기 반등할 때 그 슈팅을 이용해서 일단은 비중 축소 하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는 어떤 종목으로 내 포트를 좀 빨갛게 좀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동우 의원님의 포트부터 보면요. 3연부터 오스코텍, 한패스, 바이오플러스, 또 최근에 상승했던 미용기기입니다. 파마 리서치까지 지금 랭크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1등 종목인 3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로서 이제 3현에 대한 매력도를 계속 좀 말씀 주셨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3현 사실은 지금 자리 굉장히 지금 차트상으로 일단 우선 보시면 지금 저가 부분 지지 라인 부분에 딱 다시 걸쳐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주 지금 화, 목, 금 이렇게 좀 로봇주들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현이 지금 인공지능 부분이나 이쪽으로 가자면 지금 로봇주들도 사실은 굉장히 저가 부근 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로봇스타라든지 로보티즈를 제외한 일부 종목,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저는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3현이 로봇 관련해서 인공지능이든 모든 협동 로봇이든 이제 산업 분야에 굉장한 또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의
반등이 나온다라면 사면에 이제 2차 목표가였죠. 75,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면은 75,000원의 목표가를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사면만 지금 조정이 아니라 지금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피지컬 AI 아시잖아요. 계속 갈 것이다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오스코텍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코텍도 오늘 0.7%대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이 종목도 계속 들고 가면 좋을까요, 위원님? 네, 지금 사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조 원의 계약 성사를 했어요, 신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나마라도 반등이 이제 월요일 날 크게 나왔죠. 나왔는데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나요? 지금 같이 가지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스코텍의 지금 기술력과 그리고 바이오주들의 지금 K바이오주들의 지금 계약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들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적으로 승부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약세를 뒤로 하고 이제 반등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제 그 부분 제가 잠시 후에 라방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스코텍은 저는 홀딩 전략 드리고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과 오스코텍 봐드렸고요. 다음은 배준호 위원님의 5월 29일 관심주,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언급해 주셨어요. 바로 월요일에 급등을 했었죠. 일단 미국 증시에서도 국내 증시에서도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1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 조정이 일단 나왔고 오늘 4%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거 다시 급반등 가능성 있어요? 네, 일단은 뭐 NHN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좀 이슈만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에 자회사입니다. NHN 클라우드가 AI 풀스택 브랜드죠. NHN 페토렉스를 좀 발표를 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설명 좀 드려볼게요. NHN 같은 경우 정말 꾸준히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제가 정확히 이 자리 골든 스팟 자리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제가 목표가 일단은 설정 좀 해드릴 때 65,000원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아쉽게 100원을 좀 남겨두고 못 갔지만 자, 이 종목은요. 충분히 우리가 추세에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익은 우리가 일부는 챙기고 일부는 수익 극대화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대오토에버 바로 이어서 가면 되겠죠? 네, 현대오토에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대차 그룹 계열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운영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지금 피지컬 AI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요. 죄송합니다. 자, 현대오토에버는 이 자리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조정이 나왔던 지금 자리에서 자, 골든 스팟 자리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전고점 돌파하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전고점 바로 돌파하고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요. 정말 황제주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우리가 절반은 수익을 챙기고 절반은 수익 극대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뷰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추세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웨버까지 자세한 설명 도와주셨고 일단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두 종목 전부 다. 새롭게 접근 가능한 종목도 소개를 해보죠. 일단 김동훈 의원님께서는 우주항공 들고 오셨네요. 네. 네. 지금 우주항공 쪽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고 있고 스페이스 X가 나왔는데 초반기만 해도 이제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초반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이게 서서히 좀 시들시들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57,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밀리긴 했지만요. 스피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들어간 특수합금, 공급.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재료죠. 그리고 스피어가 최근에 1,000억 원대의 시비 발행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추가 발행하지 않겠다. 이건 재무 구조의 안전성을 위한 것 같고요.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호재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매출과 실적 그리고 27년도 가면은 매출과
수익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죠. 지금 스페이스X로 인해서 민간 자본들이 몰리고 있고 이제는 우주항공이 정부 지원이 아닌 민간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피어치가 많이 조정받은 상태고요. 지금 121선까지 이탈을 했지만 지금 이 자리 현재 3만 원대 내외가 지지점이 1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들고 나왔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5만 원 스피어 종목 들고 와 주셨습니다. 배준호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쪽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네이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단은 국내 1위 인터넷 검색 포털 기업입니다. 종속회사로는요.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클라우드,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등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금 생성형 AI 서비스의 고도화와 이 클라우드 사업 확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등에서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좀 삼으면서 사업을 좀 전개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젠슨항 CEO의 방한 기간에 맞춰서 국내 총수들과 지금 회동을 이제 예정되어 있죠. 여기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일단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에 더해서 지금 네이버 사옥도 젠슨항 CEO가 방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동을 통해서 일단은 최근 네이버가 이 AI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와 이 글로벌 AI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는 설명 좀 드려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정말 꾸준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젠슨항 CEO 방안에 맞춰서 일단은 네이버가 주가가 역시나 강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자리는 재차 우리가 정고점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골든 스팟 자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0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목표 주가 30만 원, 손절 라인 20만 원입니다. 무료 공개 방송 김동호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실 예정이에요. 어떤 이야기 오늘 담아주세요? 요즘 시장 어렵죠. 어렵지만 뭐 이런 시기도 있어야죠. 어떻게 지수가 4천에서 만까지, 15,000까지 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좋게 긍정적인 마인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펜텍이라는 이 종목 이제 반도체와 로봇 관련으로 해서 4일 연속 폭등 나온 종목도 있지만요. 이런 종목 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피지컬 AI 파트 부분 심층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다음 주를 위한 전략, 금요일 밤 프라이데이 나잇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잠시 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열심히 여러분께 좋은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데이 나잇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미증시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이 17만 2천 명으로 깜짝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증시 좋지 않고 또 다음 주 증시 걱정되신다면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주식 민원 처리반 2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과 인사드리고 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